엄마 생일 축하해요. 딸 지은이가 건넨 상자를 열자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베이지색 명품 가방이 나왔습니다. 박스 외관부터 고급스러웠습니다. 금색 장식이 달린 최고급 가죽 핸드백이었습니다. 이게 명품 가방이야?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멀리서만 봤던 그 가방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800만 원짜리라는데 너 이런 돈 어디서 났어? 지은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대기업 과장이잖아요. 이 정도는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과장 월급이 600만 원 정도라는 것을요. 800만 원은 1년을 모아도 쉽지 않은 금액입니다. 지은아, 솔직히 말해봐. 대출 받은 거 아니니? 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능력이 없다고 보시나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지은이가 잠든 사이 핸드백을 다시 봤습니다.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구매일자 3일 전 결제 방법 카드 할부 대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최순덕입니다. 올해 62.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주방 구석에서 기름때를 닦습니다. 딸 지은이는 35살. 대기업 과장입니다. 명문대를 나와서 좋은 회사에 다닙니다. 저는 딸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할 수 없었던 걸 해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딸이 제 생일에 8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대기업 과장이어도 800만 원은 1년 넘게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게다가 지은이는 작년에 집을 샀습니다. 대출이 2억이 넘습니다. 영수증을 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대출을 받았습니다. 3천만 원을요. 제 생일 선물을 위해 딸이 빚을 진 겁니다. 이 가방 하나 때문에 저와 딸의 40년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딸과 마주 앉았습니다. 지은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줘. 대출 얼마 받았어? 지은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3천만 원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천만 원? 그걸 어떻게 갚으려고? 엄마, 저 이제 과장이에요. 월급도 올랐고 보너스도 받아요. 갚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3천만 원을 3년 동안 갚으면 이자 포함해서 월 90만 원입니다. 집 대출 원리금이 월 120만 원. 합치면 210만 원입니다. 월급이 세금 떼고 500만 원이라고 쳐도 절반 가까이가 대출 상환입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하려고 일했을까요? 지은아, 왜 이렇게까지 한 거야? 엄마는 그런 비싼 선물 바란 적 없어. 딸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저 다음 주에 남자친구 부모님 뵙기로 했어요. 약혼 이야기도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상대 부모님이 엄마 직업을 물어보셨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데? 교수라고 했어요. 대학강에 나가신다고. 말이 끊어졌습니다. 딸이 저의 직업을 숨긴 겁니다. 설거지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교수라고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지은아,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결혼이 깨질 것 같았어요. 상대 집안이 워낙 좋아서 아버지가 대학병원 의사시거든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8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딸이 왜 무리를 했는지 말입니다. 그 가방, 상대 부모님께 보여주려고 산 거구나. 우리 집이 넉넉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번 한 번만이에요. 결혼만 하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상대 집안이 좋으니까 신혼집도 도와주신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레스토랑. 제가 매일 설거지하는 곳보다 훨씬 더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상대 부모님은 품위 있게 생긴 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민식 씨는 대학병원 외과 교수, 어머니 영숙 씨는 약사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최순덕입니다. 아, 지은이 어머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저희 아들 민준이가 지은 씨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인사는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탐색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디서 일하세요? 지은 씨가 교수님이시라고 들었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날 순간이었습니다. 아, 네. 대학에서 강의를. 말을 흐리는데 민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어머니는 실용교육 쪽이세요. 제가 듣기론 요리나 생활 관련 강의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아들이 둘러댔습니다. 지은이가 민준이에게도 거짓말을 한 모양입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그런 실용교육도 인기라던데요. 영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 주눅이 들었습니다. 와인을 고를 때도 메뉴를 고를 때도 대화를 나눌 때도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날 무렵 영숙 씨가 지은이의 가방을 보더니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 지은 씨. 그거 명품 가방이네요? 800만 원 넘게 하는 거 아닌가요? 어쩜 그런 걸 가지고 계세요? 지은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엄마가 제 생일 선물로 사주셨어요. 영숙 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이요? 대학 강사 월급으로 그런 걸 사주시다니. 여유가 많으시네요. 말투에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학 강사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사흘 후 지은이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이별하자고 해요. 뭐? 왜? 엄마 직업 때문에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교수라고 했잖아. 들켰어요. 민준이 어머니가 확인하셨대요. 제가 다니는 회사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설거지 아르바이트 하신다는 걸 알게 됐대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민준이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실망했대요. 엄마 직업은 상관없는데 숨긴 게 문제라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직업이 문제였다는 걸요. 그날 밤 지은이가 집에 왔을 때는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붓고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엄마,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800만 원짜리 명품 가방도 사고 거짓말도 하고 결국 다 물거품이 됐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더 나은 직업을 가졌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부끄러워한 제가 잘못한 거예요. 딸이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8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팔아서 대출을 갚아주기로요. 지은아, 이 가방 팔자. 중고로 팔면 500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거야. 엄마 안 돼요. 이건 엄마 선물인데. 선물은 무슨. 이 가방 때문에 내가 3천만 원 빚을 졌잖아.
팔아서 조금이라도 갚자. 하지만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호장 30년 만에 제외 1,500자.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양복을 단정하게 입은 신사였습니다. 최순덕 씨 맞으십니까? 네. 누구세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강태수, 태수물산 대표이사. 이름을 보는 순간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태수 씨? 30년 전 그 태수 씨 맞아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순떡 씨. 30년 전 저는 한 식품회사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때 같이 일하던 동료가 바로 강태수 씨였습니다. 어느 날 공장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태수 씨가 불길에 갇혔고 저는 무작정 뛰어들어가서 그를 끌어냈습니다. 저도 크게 다쳤지만 태수 씨의 목숨은 구했습니다. 그 후로 태수 씨는 연락이 끊겼고 저는 그 일을 잊고 살았습니다. 태수 씨, 어떻게 저를 찾았어요? 30년 동안 찾고 있었습니다. 은인을 찾으려고 사립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야 겨우 연락처를 알게 됐습니다. 태수 씨가 가방을 하나 꺼냈습니다. 이건 그때의 감사 표시입니다. 늦었지만 받아주십시오. 가방을 열어보니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30년 전 화재 사고 이후 보험금과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순덕 씨가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순덕 씨 몫을 따로 모아뒀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나왔습니다. 이건 건물 지분? 강남에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매입했는데 지금 시세로 15억 정도 됩니다. 그중 30%를 순덕 씨 명의로 넘기려고 합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15억의 30%면 4억 5천만 원입니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너무 큰 돈이에요. 태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목숨값입니다. 순덕 씨가 없었다면 저는 30년 전에 죽었을 겁니다. 이건 당연히 받으셔야 할 몫입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지은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30년 전 이야기를 딸에게 해줬습니다. 공장 화재, 태수 씨를 구한 일, 제가 입원했던 일. 그래서 엄마가 오른쪽 팔에 화상 자국이 있구나. 지은이가 제 팔을 만졌습니다. 엄마, 저는 몰랐어요. 엄마가 그런 일을 하셨는지. 태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순덕 씨가 공장을 그만두셨다는 걸 알고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자주 가는 레스토랑 주방에서 일하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설마 그 고급 레스토랑이? 네, 제가 단골입니다. 지난달에 주방장한테 물어봐서 알게 됐습니다. 모든 게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순덕 씨, 이 건물 지분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주방일 그만하시고 편하게 사세요. 하지만 순덕 씨 딸분도 이제 결혼하실 텐데 혼수 준비도 하셔야죠. 제가 늦게나마 보답하는 겁니다.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수 씨가 떠난 후 저와 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부끄러워요. 엄마를 숨기려고 했던 제가. 지은아, 괜찮아. 엄마도 이해해. 내가 좋은 집안에 시집가고 싶었던 마음. 아니에요,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는 항상 저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저는 엄마를 부끄러워했어요. 며칠 후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아르바이트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됐습니다. 순떡 씨, 왜 그만두세요? 일도 잘하시는데. 주방장이 아쉬워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좀 쉬려고요. 사실 건물 지분 4억 5천만 원이 생겼지만 그걸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무슨 일인데? 이사 승진 제안이요. 정말? 네.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임원들이 저를 눈여겨봤대요. 다음 달부터 이사해요. 이사면 연봉이 1억을 넘습니다. 딸이 마침내 인정받은 겁니다. 축하한다, 지은아. 엄마, 그리고요. 민준이한테 연락 왔어요. 뭐라고? 사과한대요.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다시 만나자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저는 그 사람이랑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왜? 엄마 직업 때문에 저를 버린 사람이에요. 지금 와서 제가 이사됐다고 다시 만나자는 건 진심이 아니잖아요. 딸이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보는 법을 배운 겁니다. 잘 생각했어, 지은아. 엄마, 저 이제 알았어요. 제가 정말 잘못 살았다는 거. 겉모습만 보고 남들 눈치만 보고 정작 중요한 건 못 봤어요. 무엇이 중요한데? 사람이요. 진짜 마음이요. 엄마처럼 30년 전에 목숨 걸고 남을 구해주는 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8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아니라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주방 일을 하지 않습니다. 건물 지분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이 있어서 여유롭게 지냅니다. 지은이는 이사가 됐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남자를 만났습니다. 준호라는 이름의 같은 회사 부장입니다. 엄마, 준호 씨 소개시켜 드릴게요. 준호는 차분하고 진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제 직업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은이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혼자 힘으로 딸을 키우시고 대학까지 보내셨다면서요? 존경합니다.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그 8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팔까 했는데 안 팔기로 했어요. 왜? 이 가방이 제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 가방은 제 방에 걸어두려고요. 매일 보면서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기억하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것도 좋겠구나.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알았어요. 진짜 선물은 8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아니라는 거. 30년 전 엄마가 남을 구해준 그 마음이 진짜 선물이라는 거. 지은아, 그 마음이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 4억 5천만 원으로 돌아왔잖아요.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딸의 말이 맞습니다. 30년 전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 30년 후에 이렇게 큰 보답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저도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을요. 8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사는 마음이 진짜 가치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가치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는 때때로 겉모습에 집착합니다. 명품 가방, 좋은 직업,
남들 눈에 보이는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30년 전에 작은 선행이 30년 후에 큰 기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기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